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면접에서 자주 출제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이 영상에서 자기소개서 첨삭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에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지까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독자분께서 이제 요청을 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첨삭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평가 의도와 그리고 어떤 소재를 선택해야 되고 그 소재 안에서 어떠한 생각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격을 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오늘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러한 질문들이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평가 의도를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죠. 평가 의도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입사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힘든 그러한 업무가 주어지고,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되는 위기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러한 미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지원자는 대처할 것인가를 과거 경험을 통해서 판단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약간 책임감 있게 본인이 주어졌던 그런 어려움들을 악착같이 이겨내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일단 담아내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평가 의도를 파악했다면 말 그대로 이 평가 의도에 맞는 본인이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소재와 그리고 생각, 행동 이 부분에서 책임감, 즉 평가 의도에 부합하는 지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가 좀 더 평가자한테 잘 읽힐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키워드의 각인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문장적인 측면들, 얼마나 간결명확하게 평가자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이제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드 선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키워드 증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같은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평가 증명이나 아니면 평가 의도를 파악하는 게 키워드를 선정하는 단계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단 이 항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취업 과정에서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항상 평가 의도를 파악하고 그런 의도에 맞는 키워드를 본인이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이 평가자한테 전달함으로써 평가자의 마음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3단 뭐 법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그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소개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제목과 두 갈씩 문장에 이 긍정적 마인드라는 이제 키워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이러한 키워드를 두 갈씩이나 소제목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 여러분들도 막 어렵게 글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앞부분에 명확하게 본인이 이 항목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본인의 대표 키워드를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소제목과 두 갈씩에는 가급적이면 키워드 플러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노하우 그리고 소재 요약, 특히 이제 성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나와주면 좋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키워드를 강조했지만 어떠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떤 소재에서 이런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소제목과 두 갈씩에 명확하게 담아낼 수 있다면 좀 더 평가자에게 명확하게 우리 지원자가 어떤 내용과 어떤 키워드와 어떤 모습을 강조할 것인지 일목요연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각인적 측면에서 좀 더 평가자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겠죠. 자, 그럼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지원자가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일단은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것은 이 위기 극복의 책임감의 방법 중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요약을 드리면, 아래 자소서의 키워드는 일단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항목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여준 키워드는 크게 이 항목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대다수의 지원자들이 키워드는 적절하게 잡는데 문제는 이 키워드 증명 단계에서 이 부분에서 과연 얼마나 증명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을 많은 지원자들이 추상적으로만 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년 반 동안 블라블라 환경이었다. 요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상황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항상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글자 수를 확보해서 뒤에 생각, 행동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황과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소재를 선택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소재가 적절한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물론 소재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소재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소재 선택 역시도 좀 고민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이런 불화라든지 뭐 세입자들의 소송,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임에 틀림이 없고 아마 제 생각에도 우리 지원자 인생에서 정말로 좀 극복하기 어려웠던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담아내는 게 좋은 방법인가요? 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은 우선적인 소재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기본적으로 이 자기소개서 항목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이유는 앞으로 미래 상황에서 우리 지원자가 어떻게 이겨낼 거냐, 그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 지원자가 입사해서 좀 처할 수 있는 동일한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약간 어떤 공적인 상황이라든지 조직 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목적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이겨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평가자 입장에서는 더 확실하게 우리 지원자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좀 유추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 공적인 이제 그러한 소재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한다. 단 이와 같이 개인적인 사유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 여기서는 이제 말 그대로 공부하는 거겠죠. 개인적인 목표도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생각 행동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노하우를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재에서 베스트가 아니라면 뒷부분에서만큼은 이제 베스트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실제 평가자였다면 뭐 요 내용은 제가 건너뛰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던 생각도 많이 있었지만 저에게 처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뿐이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근데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데 전체 글자 수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만 지금 제시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그런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잠깐 편집을 좀 하고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과연 우리 지원자가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뭐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당장 지금 취업이 어려운데 아니야 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거야 화이팅 그러면 정말 공부가 열심히 되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얘기해야 되는 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을 이해해야 뭐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목표와 방법이 생기기에 자연스럽게 좀 더 현실적으로 그 방법을 적용하면서 노력할 수 있었고 이러한 현실적인 대안이 있었기에 뭐 긍정적 마인드를 뭐 유지할 수 있었다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 긍정적인 마인드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인드까지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일련의 어떤 과정이나 본인만의 어떠한 방법이 제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가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 열심히 공부라고 하셨는데 과연 어느 정도로 열심히인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이 부분에서도 구체적인 행동 노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열심히 공부만 했다라고 해버리면 자기소개서라는 게 원래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주는 과거 상황의 질문 의도 자체가 여러분들의 과거 행동을 보면 미래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여기서도 어떻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그 부분을 좀 보여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결과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유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깨달음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이것도 오케이. 이 부분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깨달음들은 누구나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앞부분에서 정말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그걸 그래서 저는 증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맨 마지막 부분 인사 업무를 할 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입사 후 각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반드시 적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글자 수 여유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강조하면 더 좋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이 자소서에 대한 총평을 한번 내려볼게요, 여러분들. 적절한 키워드를 선택을 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지원자가 긍정적인 사람이냐를 엿볼 수 있는 소재의 선택에서는 약간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분명히 가능한 소재다. 하지만 우선순위 소재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생각과 행동을 잘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지원자는 지금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자가 야, 이 친구가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 라는 부분을 전혀 해소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뒷부분에 이야기했던 이제 제가 얘기했던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발휘했던 본인만의 어떤 방법이나 노하우 등에 대한 부분도 보여주시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문장에 대한 가독성은 제가 봐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소제목과 두 갈씩을 썼던 패턴들, 그 다음에 상황 역할과 거기에 대한 생각과 행동, 그 다음에 결과, 그 다음에 깨달음, 그 다음에 입사와 과거. 전반적인 구성 자체는 저는 뭐 적절하게 구성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이 증명 단계, 이 두 번째 증명 단계의 요 부분에 대한 걸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실수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면접 때 이거 어떻게 답변해야 되느냐? 면접 때 이제 면접관이 질문을 하면 우리 면접에서 이 질문을 받았을 경우에 가장 좋은 건 일단 두 갈식으로 답변을 하셔야 돼요. 두 갈식 답변하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키워드 플러스 노하우 플러스 소재 성과 요약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답변 한번 해볼게요. 가장 힘들었던 경험, 가장 위기 상황 답변을 한번 해봐라라고 한다면
그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저의 부족한 점들을 현실적으로 파악했을 때 제 자신을 추스릴 수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발휘할 수 있었고, 이러한 노력으로 어떠어떠한 그 학교 성공, 학교 합격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이제 이 정도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는 여기서 긍정적 마인드, 그 다음에 노하우는 목표 구체화, 그 다음에 어, 현실적 대안 탐색, 요게 이제 더 노하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뭐 8개 학교였나요? 8개 학교 어,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녹이셔가지고 문장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면접관이 추가적인 질문을 줄 거예요. 우리 지원자가 목표를 어떻게 구체화했는지, 그리고 집안 환경이 어떻게 어려웠던 것인지,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이 있었을 텐데 그 대안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이런 식의 이제 말 그대로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추가적인 답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막 발표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요거에 맞는 대화를 하시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오늘 약간 좀 길게 이야기가 좀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첨삭을 좀 드렸고요. 면접에서 이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얘기해도 되나요? 자기소개에 있는 소재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저는 문제되지 않아요. 너무 외운 거 말고 자연스럽게 자소서에 있는 내용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좋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 첨삭을 무료 첨삭을 요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로 제가 그 URL을 남겨둘 테니까 그 부분 보시면서 신청을 하시고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세요.